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단에서 올라가고자 하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돌파하는 힘이 떨어지고, 그렇다라고 하락하자니 여전히 시장의 매수세가 좋다 보니까 하락이 제한되는, 점점 어떻게 보면 좀 박스 안에서도 수렴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들을 보려고 하는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약간 시가총액 1, 2가 지금 120평 부근에 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과, 재밌는 거는 얘네 둘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결국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해외 제조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감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계속 이제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강성주주분들이 계속 이제 어떤 미래의 확장성을 보고서 가져간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가 필요 없겠지만,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본 종목은 계속 고평가의 상태이다. 기술적으로 이 종목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평 또다시 터치를 했죠. 이 자리를 올라타는가 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올라타가지고 밟고 올라갈 만한 어떤 요인들이 딱히 보이진 않는다. 좀 호재라는 것이 생겨야지 될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가 계속 좀 받쳐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20평의 안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자리를 잘해야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들어 올리더니 사실 좀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결국은 후반에 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계속 건 박스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위아래로 이 어떤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좀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CPI나 내일 PPI 발표를 하면서 터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트럼프의 이슈로 뭐 위로든 아래로든 터질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위로 터질 확률보다는 아래로 터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박스인데 우리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양봉이 굉장히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장중의 어떤 흐름은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거시적인 이슈의 흐름들은 계속 하방을 좀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세 종목만 좀 확인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 올라왔던 이유는 지금 얘네가 AI를 계속 탑재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 이제 탑재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알리바바와 협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이제 판매 부진이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가격 인하도 한시적으로 하고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양봉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국 어찌되었거나 이 120평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본 종목이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관세를 좀 잘 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확실한 예외를 얻기 전까지는 아마 시원하게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얘를 보고서 얘를 예측하는 거지, 애플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매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엔비디아를 하겠죠. 엔비디아는 기존부터 계속 이야기 드린 자리가 115불 라인. 여기서도 내려간다고 자를 필요 없이 105불에서는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 이때 매수를 했다라 그러면 지금 122평, 140불 이렇게 해가지고
투 내리는 형태를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다시 매수를 기다린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또다시 115불 혹여 이탈하게 되면 컷없이 105불에서 추가, 이런 형태로 가시고 또다시 리바운드를 보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딥시크부터 이슈들이 있지만 본 종목은 여전히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테슬라인데, 기존에 이제 역사적 쌍봉 자리에 다시 올라왔을 때, 그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다시 이 자리에 오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를 선택함으로써 슈팅해서 올라왔을 뿐이고, 이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를 어떤 증명해 내려고 그러면 매년 더블 성장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판매 대수가 빠진다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로봇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이 포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주가는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포텐보다는 당연히 지금 흐름에 어떤 충실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결국은 뒤에 리바운드도 나왔지만 하락하는 모습, 특히나 이제 뭐 저희 차기타 3.0 이런 분들한테는 이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면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이 7, 8 종목의 흐름이 전체적인 지수를 좌우하다 보니까,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375불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이탈하자마자 계속 빠지고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종목 다시 275불 라인 터치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놓쳤다라고 그러면 따라갈 수 없고, 다시 최소한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275불 라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120평을 디딜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자리보다는 이 275불 자리 최소한 이 아래자리에 내려왔을 때 접근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그냥 관망한 형태. 만약에 내가 이거 홀딩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 이탈하는데도, 혹은 이런 자리에 왔는데도 내가 매도 안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만에 세 종목 좀 봤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오게 되면 이제 120평 자리 터치하게 되고 이제 계속 노리게 됐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반도체나 이런 흐름들의 반전이 있으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 지수를 장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이차전지나 이런 쪽에 파이들이 커지게 되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이슈가 어느 쪽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을 보고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적당하게 비중 조절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지켜본다라는 관점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도 사실 여기 올라왔을 때의 흐름이 2000지로 왔으면 무난하게 여기도 터치할 거라고 봤는데 그 흐름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22평과 120평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밟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밟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매수를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